여러분, 절대 빨리 걷지 마세요. 빨리 걸으면 건강해진다고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무릎 연골이 닳고 혈압이 갑자기 치솟고 낙상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60대 이후 빠른 걷기를 한 그룹에서 관절 손상 위험이 2.7배 높았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에는 100세 넘는 분이 9만 명이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하는 운동이 뭔지 아세요? 헬스장 가는 것도 아닙니다. 비싼 보충제 먹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천천히 걷기입니다. 일본어로 산보라고 합니다. 보통 걷기 속도의 절반으로 아주 느리게 걷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산보라는 방법이 왜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건강 효과 6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 혈당 관리, 치매 예방, 수면 개선까지 다 다루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자, 먼저 왜 빨리 걷기가 위험한지부터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빨리 걸어야 건강해진다고 배웠습니다. TV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파워워킹이라고 해서 빠르게 걸으면 칼로리가 많이 소모된다. 심장이 튼튼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공원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빠르게 걸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무릎 관절에는 연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쿠션 같은 겁니다. 자동차 타이어 밑에 있는 충격 흡수 장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골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얇아집니다. 60대가 되면 20대 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빠르게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얇아진 연골에 강한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집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빠른 걷기 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체중의 3.4배입니다. 70kg이신 분이라면 무릎에 약 240kg의 힘이 실리는 겁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요.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건강하려고 걷는 건데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리고 계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빠르게 걸으면 심장 박동수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젊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준비 운동 없이 빠르게 걸을 경우 수축기 혈압이 평균 38 정도 올라갑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건 매우 위험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낙상 문제가 있습니다. 빠르게 걸으면 발이 땅에 닿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균형을 잡을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낙상 사고의 34%가 빠른 보행 중에 발생합니다. 넘어지면 골절, 골절이 되면 입원, 입원이 길어지면 근육이 빠지고 결국 자식들에게 짐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본에서 산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쉽게 말하면 평소 걷는 속도의 절반으로 아주 천천히 걷는 겁니다. 뛰는 것도 아니고 파워워킹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최대한 느리게 한 발 한 발 의식하면서 걷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느리게 걷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발 놓는 방법입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그 다음 발바닥 가운데, 마지막으로 발가락 끝까지 순서대로 땅을 밟습니다. 마치 발바닥 전체로 땅을 쓸어내듯이 걷는 겁니다. 이렇게 걸으면 발에 있는 33개의 관절이 전부 움직입니다.
보통 빠르게 걸을 때는 이 관절의 절반도 쓰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발 하나의 관절이 33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빨리 걸을 때는 이 관절 대부분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산보를 하면 이 관절들이 하나하나 깨어납니다. 이 관절들이 깨어나면 뭐가 좋으냐고요?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발바닥이 지면의 미세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울퉁불퉁한 곳, 경사진 곳도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넘어질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재활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산보를 3개월간 실천한 노인 그룹에서 낙상 발생률이 41% 감소했습니다. 넘어지는 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 골절 환자의 상당수가 낙상에서 시작됩니다. 골절이 되면 입원해야 하고 입원하면 근육이 빠지고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산보가 이걸 예방해 줍니다. 둘째, 호흡법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걸으면서 특별한 호흡 패턴을 따릅니다. 2걸음 걸으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2걸음 동안 숨을 참고 4걸음 걸으면서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2, 2, 4 리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들이마시기 2, 참기 2, 내쉬기 4.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발, 2발 걸으면서 코로 숨을 쉬고 한 발, 2발 걸으면서 숨을 가만히 참고 그 다음 한 발, 2발, 3발, 4발 걸으면서 후 하고 천천히 내뱉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일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셋째, 시선과 자세입니다.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시선은 전방 3m에서 5m 앞을 봅니다. 턱을 살짝 당기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세요. 배에 살짝 힘을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가 자연스럽게 바로 섭니다. 정리하면요. 발은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굴리듯이 호흡은 2, 2, 4 리듬으로 시선은 전방 3m에서 5m 이 세 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집에서 아파트 복도에서도 할 수 있고 공원에서도 할 수 있고 마트 갈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이요. 부담 없으시죠? 일주일 정도 하시면 15분, 2주 후에는 20분까지 늘리시면 됩니다. 하루 20분이면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요? 가능하면 아스팔트보다 흙길이나 잔디밭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울퉁불퉁한 바닥이 발바닥을 더 많이 자극해서 효과가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서울대 체육학과 연구에서 밝혀진 겁니다. 하지만 아스팔트에서 하셔도 충분히 효과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자, 지금까지 산보의 핵심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발 놓는 법, 호흡법, 그리고 시선과 자세.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산보가 우리 혈관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혈관 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나이가 65세라도 혈관 나이는 80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관 나이가 50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수명을 결정합니다. 혈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혈관은 우리 몸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집에 있는 수도관에 녹이 슬면 물이 잘 안 나오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이나 각종 노폐물이 혈관 벽에 쌓이면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합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산보가 이 혈관을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교토대학교 노화연구센터에서 10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산보를 한 노인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산보를 한 그룹은 동맥 경직도가 62% 낮았습니다. 62%요. 이건 혈관 나이로 따지면 약 20년 젊은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산보를 할 때 천천히 걸으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 혈액 속에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는 물질입니다. 수도관 안에 녹 방지 코팅을 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산화질소가 많아지면 혈관이 탄력 있고 부드러워집니다. 혈액이 잘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꼭 부드러워집니다. 수도관 안에 빠르게 걸으면 이 산화질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 오히려 혈관이 긴장하거든요. 반면에 천천히 걸으면서 깊게 호흡하면 산화질소가 최적으로 분비됩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혈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10명 중 6명이 고혈압입니다. 거의 절반이 넘어요. 산보를 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삼성 서울병원 순환기내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매일 20분 산보를 한 고혈압 환자 그룹에서 4주 만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에서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혈압약 1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약을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걷기만으로 나타난 겁니다. 물론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례반다. 하지만 산보를 병행하시면 혈압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퇴직 교사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15년째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돼서 약을 2가지나 드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산보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 한 달 후에는 20분, 3개월 후 정기검진을 받으셨는데 담당 의사가 놀랐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어서 약 하나를 줄여도 되겠다고 하셨대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 진작 시작할 걸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보가 혈관과 혈압에 미치는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혈관을 젊게 만들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앉으시나요? 아니면 바로 누우시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꼭 들으셔야 합니다. 식후 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문제는 이 혈당이 너무 높이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 롤러코스터입니다. 이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지칩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게 당뇨의 시작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60대의 47%가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자기가 위험한 줄 모릅니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조용히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산보를 10분만 하면 이 혈당 스파이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건 원래 스크립트에 없던 내용인데요. 정말 중요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34% 감소합니다. 34%요. 이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슐린은 열쇠와 같습니다. 세포의 문을 열어서 포도당이 들어가게 해줍니다. 식사 후에 걸으면 근육이 움직이면서 포도당을 직접 소모합니다. 인슐린이라는 열쇠 없이도 세포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빨리 걸으면 안 됩니다. 식후에 빨리 걸으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위장에 가야 할 혈액이 다리 근육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경험 있으시죠? 산보처럼 아주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소화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근육은 움직이는 딱 그 속도가 좋습니다. 식사 후 10분이면 됩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시고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천천히 돌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새끼 중에서 저녁 식사 후가 가장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가거든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저녁 식후 산보가 아침 식후 산보보다 혈당 조절 효과가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 이미 당뇨 초기라고 진단받으신 분, 가족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 오늘 저녁부터 식후 산보 10분만 시작해보세요. 돈 한 푼 안 듭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세 퇴직 공무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이 자꾸 높게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뇨 전 단계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산보를 시작하셨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약 12분 정도요. 2주 후에 혈당 측정을 해보셨는데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지금 반년째 저녁 산보를 하고 계십니다. 습관이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식후 산보의 혈당 조절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후 10분, 특히 저녁 식후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다음은 우리 뇌 건강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치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섭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무섭습니다. 암보다 치매가 더 무섭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치매에 걸리면 내가 아니게 되니까요. 가족들 얼굴도 못 알아보고 자식들이 평생 간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산보가 치매 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발바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신경 말단이 약 20만 개가 있습니다. 몸 전체 신경의 상당 부분이 발바닥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신경들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빠르게 걸으면 발바닥이 땅에 닿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3초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신경들이 충분히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산보를 하면 발바닥이 땅에 닿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천천히 굴리니까요. 이때 발바닥의 20만 개 신경이 충분히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자극이 뇌로 올라갑니다. 도쿄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에서 3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매일 산보를 한 65세 이상 그룹에서 뇌의 해마 부분이 평균 4.7%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가 뭐냐고요?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입니다. 이 해마가 줄어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치매로 이어집니다. 보통 60세 이후에는 해마가 매년 약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산보를 하면 오히려 커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비싼 약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도 아닌데 천천히 걷기만 해도 뇌가 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산보를 하면 발바닥 신경이 자극되고 이 자극이 뇌로 전달되고 뇌의 해마가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 위험이 줄어듭니다. 수도관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요. 발바닥은 뇌로 가는 전기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위치를 자주 눌러줘야 뇌가 깨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산보를 할 때는 주변 환경을 관찰하게 됩니다. 빨리 걸으면 앞만 보고 갑니다. 하지만 천천히 걸으면 꽃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새 소리도 들립니다. 이런 감각 자극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도 다감각 자극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효과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치매 예방센터에서 권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산보를 하면서 주변에 보이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겁니다. 빨간 장미, 하얀 구름, 참새 한 마리. 이렇게요. 이게 시각, 청각, 언어 능력을 동시에 자극해서 뇌 건강에 더 좋습니다. 여러분,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으시죠?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계시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뇌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보는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주부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텃밭을 가꾸시는 분인데요. 1년 전부터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져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자꾸 까먹으셨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 텃밭 가는 길에 산보를 시작하셨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소리내어 말씀하셨습니다. 4개월 후에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전보다 대화할 때 단어가 잘 나오고 깜빡하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산보가 내 뇌를 깨워줬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치매 예방 효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발바닥 자극, 해마 활성화, 다감각 자극 3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다음은 수면 이야기입니다.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60대 이후에 잠이 줄었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밤에 자꾸 깨고 새벽에 눈이 떠지고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 이런 증상 있으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53%가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5명이 넘어요. 잠을 못 자면 단순히 피곤한 것만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우울감이 높아집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빠집니다. 그런데 산보가 수면의 질을 놀라울 정도로 개선합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신경입니다. 심장 뛰는 것, 숨 쉬는 것, 소화하는 것, 다 이 자율신경이 관리합니다. 이 자율신경은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교감신경, 긴장하고 흥분할 때 활성화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 편안하고 이완될 때 활성화되는 겁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낮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켜지는데 밤에도 이게 안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워도 머리가 맑고 잡생각이 들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산보의 4호흡법을 기억하시죠? 이 호흡법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내쉬는 시간이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200인 것이 핵심입니다. 내쉬는 시간이 길면 부교감신경이 켜집니다. 몸이 이완 모드로 전환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클리닉에서 수면장애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저녁 산보를 4주간 한 그룹에서 수면의 질 점수가 평균 38% 개선되었습니다.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었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면 개선을 위한 산보는 저녁 식후가 좋지만 잠들기 바로 직전은 피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하면 오히려 몸이 각성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그리고 산보가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신 건강이라는 말에 좀 거부감이 있으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배우자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사회에서 은퇴하면 역할이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우울증 유병률이 21%입니다. 10명 중 2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산보를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아침에 햇볕을 받으면서 산보를 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더 활발해집니다. 또한 산보 중에 자연을 관찰하고 바람을 느끼고 새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줍니다. 일본 산림청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자연 환경에서 천천히 걸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습니다. 이건 명상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산보는 그냥 걷기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명상입니다.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시는 분,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만나는 분, 이런 분들께 산보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밖에 나가서 걸으면 이웃도 만나게 되고 계절의 변화도 느끼게 됩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게 외로움을 줄여주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면과 정신 건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빨리 걷기는 60대 이후에 위험합니다. 무릎 연골 손상, 혈압 급상승,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빨리 걷기, 대신 산보, 천천히 걷기를 하세요. 둘째, 산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굴리듯이 걷기, 4호흡법, 시선은 전방 3m에서 5m,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셋째, 산보는 혈관을 젊게 만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매일 20분이면 혈압약 1알의 효과와 비슷합니다. 넷째, 식후 산보 10분은 혈당 스파이크를 34% 줄여줍니다. 당뇨 예방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특히 저녁 식후가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발바닥 자극이 뇌의 해마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걸으면서 보이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여섯째, 산보의 호흡법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6가지입니다. 6가지 효과가 걷기 하나로 다 가능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없으시면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세요. 하루 10분, 천천히 걷기, 호흡은 2, 2, 4.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의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집 앞 공원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마트 가는 길에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평소보다 느리게 걸으니까 성격 급하신 분들은 속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하시면 일주일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주 후에는 수면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겁니다. 당당하게 외출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이 영상을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좋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